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맛있는 음식 기분 좋게 드시고 나서 숟가락을 딱 놨을 때 몸에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 참 잘 먹었다, 기운이 난다 하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배야, 속이 더부룩해서 누워야겠다 하시나요? 사실 저도 예전에 후자일 때가 많았어요. 배가 가득 차서 이렇게 숨쉬기조차 힘든데도 이상하게 숟가락은 마지막 한 점까지 놓지 못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세계 최고 장수마을로 불리던 일본 오키나와에서 최근 아주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90세, 100세가 넘어도 이 트랙터를 몰 만큼 건강하신데 정작 그분들의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세대의 수명이 급격하게 깎여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KBS의 대표적인 건강 프로그램이죠.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도 이 오키나와 마을의 기이하고도 비극적인 변화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장수마을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젊은 세대에서 심장병, 뇌졸중, 그리고 당뇨 같은 질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평균 수명이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이 아름다운 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세대를 갈라놓은 이 차이 속에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진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차 한잔 편안하게 옆에 두시고요. 오키나와 사람들의 식탁 이야기부터 과학이 밝혀낸 소식의 비밀까지 물 흐르듯 편안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키나와라고 하면 푸른 바다와 함께 세계적인 노화학자들이 연구하러 모여들던 대표적인 장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발표된 일본의 보건 통계를 보면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 과거 일본 전역에서 당뇨병 사망률이 가장 낮았던 오키나와가 지금은 당뇨병 사망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는데요. 남성의 평균 수명 역시 전국 1위 자리에서 20위 밖으로 까마득하게 추락하고 말았다고 해요. 더 기막힌 건 뭐냐면 80대, 90대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는 예전과 다름없이 양호한데 30대부터 50대 사이의 중간 세대와 또 젊은 세대가 급격하게 병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병원 당뇨병 센터에 가보면 예전엔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앉아 계시던 자리를 지금은 배가 두툼하게 나온 30, 4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채우고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과 방송 취재진이 짚어낸 이 비극의 원인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식탁의 격변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오키나와에는 미군 기지가 대규모로 들어섰어요. 그리고 그 문을 따라 기름진 고기, 통조림, 그리고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 들어왔죠. 어릴 때부터 패스트푸드 햄버거와 탄산음료를 달고 산 이 젊은 세대들은 전통적인 식습관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보니까 어떤 청년은요, 햄버거 한두 개로는 배가 안 차서 한 번에 이렇게 서너 개씩 먹는다, 이렇게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결국 칼로리는 넘쳐나는데 영양은 빈곤한 식단, 그리고 멈추지 않는 과식이 장수마을 오키나와의 젊은이들을 병들게 만든 겁니다. 반면에 같은 오키나와 하늘 아래에 살면서도 여전히 병원 신세 한번 안 지고 정정한 어르신들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방송에 소개된 92세 할아버지의 일상이 아주 인상 깊었는데요. 이분은 구부정하지도 않으세요. 혼자서 밭을 일구고 또 커다란 트랙터를 운전을 하시는데 얼굴엔 맑은 생기까지 돕니다. 이 할아버지의 점심 밥상을 카메라가 담았는데 참 소박하면서도 영양이 가득했어요. 직접 밭에서 갓 딴 채소 몇 가지, 고소한 콩으로 끓인 된장국, 또 생선 한 토막, 그리고 보라색 자색 고구마 조금. 우리 몸에 필요한 정갈하고 건강한 영양이 균형 있게 담긴 밥상이었죠. 그런데 식사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에서 진짜 중요한 비밀이 하나 관찰됐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드시다가 배가 완전히 차기 전에 숟가락을 놓으셨어요. 제작진이 물었죠. 어르신, 더 드실 수 있을 텐데 왜 벌써 식사를 마치시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시면서 이 오키나와의 오랜 속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라찌부. 일본어로 이 배의 80%만 채운다 라는 뜻입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의 아쉬움이 남을 때 수저를 놓는 습관. 이 92세 할아버지의 건강을 지켜준 것은 평생을 지켜온 80% 소식의 철학이었던 거예요. 적게 먹으면 당연히 살이 빠지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하실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소식이 주는 진짜 이점은 단지 살이 빠지는 수준을 훨씬 넘어섭니다.
우리 몸을 아주 성능 좋은 고급 자동차 엔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음식을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먹는다는 건 엔진에 기름을 쉼없이 퍼부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넣고 계속 엔진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을음이 생기고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결국 엔진 내부가 더러워지면서 고장이 나겠죠.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그걸 소화시키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유해한 부산물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멀쩡한 세포를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키고 또 혈관의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을 속에서부터 녹슬게 만드는 주범이죠. 세계적인 노화학자인 유병팔 교수님이 아주 흥미로운 쥐실험을 하셨어요. 한쪽 쥐들에게는 원하는 만큼의 음식을 마음껏 주었고 다른 쪽 쥐들에게는 칼로리를 약 30% 정도 줄여서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적게 먹은 쥐들은 마음껏 먹은 쥐들보다 수명이 약 30%나 더 길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 것뿐만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 적고 간의 크기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되었죠. 암이나 심장병 같은 질병도 훨씬 적게 걸렸고요.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진행한 30년 넘는 원숭이 연구, 또 미국 국립노화연구소의 인간 추적 연구에서도 결과는 일관되었습니다. 칼로리를 제한하고 과식을 피한 집단은 나이가 들어도 털에 윤기가 흐르고 뇌가 쪼그라드는 현상도 적었고요. 당뇨나 암 발생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음식이 적당히 들어오면 우리 몸은 비상체제로 전환하면서 아주 놀라운 기능을 활성화합니다. 내부에 쌓여있던 쓰레기세포, 변형된 단백질을 스스로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자가포식, 즉 세포 청소 기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매일 과식을 하면 우리 세포는 청소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식사량을 80%로 줄이고 장에 여유를 주면 몸이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고 청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과학적인 이유도 알겠고 오키나와 할아버지의 지혜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정아님, 아는 건 쉬운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적게 먹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네, 억지로 굶으시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실천하실 수 있는 팁을 전해드릴게요. 우선 평소 쓰시던 밥그릇의 크기를 살짝 줄여보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눈으로 보는 시각 정보에 아주 취약해요. 큰 그릇에 밥을 조금 담으면 왠지 서글프고 부족해 보이지만 조금 작은 그릇에 음식을 소복하게 담으면 뇌는 풍족하구나 하고 착각을 합니다. 식기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10에서 20%의 칼로리를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 배에서 뇌로 가는 신호 시간을 조금 기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배부르다 하고 느끼기까지는 최소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빨리 먹다 보면 뇌가 배부르다 신호를 보내기도 전에 이미 120%를 채워버리게 돼요. 천천히 오래 씹어 드시는 것만으로도 과식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마칠 때 나의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배가 터질 것 같아서 아이고 더는 못 먹겠다 하고 한숨을 쉬면서 일어나는 대신에 기분 좋게 허기가 채워졌네, 살겠다 하는 순간에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약간의 아쉬움이 30분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쾌적하고 가벼운 에너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몸에 좋은 영양을 잘 챙겨 먹는 것에 집중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오키나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된 지혜는요, 좋은 것을 채우는 것만큼이나 지혜로운 비움이 함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좋은 영양을 내 몸에 채워주면서 동시에 내 몸의 장기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딱 20%의 여백을 남겨주는 것. 그 소박하고 겸손한 식습관이야말로 우리 세포를 다시 뛰게 하고 100세까지 내 발로 자유롭게 걷게 하는 가장 위대한 바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거창한 결심 대신에 밥 한 숟가락 슬그머니 남겨보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속 세포들이 이제 숨 좀 쉬겠다 하면서 고마워할 겁니다. 이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울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사랑하는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